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목요일이고요. 2부에서 증권스쿨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스타분들께서 각자 주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10시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1부 때와 마찬가지로 활짝 열려있고요.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하는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창이라는 점, 그리고 장이 열리는 즉시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우리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또 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오전, 오후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또 획득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니까 빠르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각 별톡방 확인해 보기 전에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제 이것이라고 한다. 1번 주크박스, 2번 샌드박스, 3번 블랙박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규제 이것.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증권스쿨 코너 시간에 조영석 스타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관련주들도 눈여겨봐라 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저희 톡스타 애청자분이시라면은 아무래도 한눈에 쏙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권스쿨 코너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독수리님께서 민주화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임주화 스타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님께서도 조영석 대표님 추천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별톡방에 계속해서 글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영석 스타의 추천주는 오늘도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도 드렸지만 2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생콜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제 왼쪽에는 조영석 스타님, 오른쪽에는 김보은 스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셨는지요? 오늘 목요일로 시작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바로 금요일인데 우선은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드려볼게요. 네. 1부 때 상담이 들어왔던 아남전자를 비롯해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스타님. 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는 스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추천주를 좀 눈여겨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저희가 이제 로엔알파 시스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잘 맞아 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1부 이제 끝나고 이제 2부 때 이제 그 증거스쿨 후에 제가 또 종목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 종목 보시고 또 저희 이제 무료 톡방을 들어오시게 되면 로엔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또 이 시장을 잘 이겨내길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겸손하시게 이렇게 시스템 덕분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영석 스타일 시스템 종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시스템이고요. 세력선 이런 걸로 이제 차트도 분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일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영석 스타일 톡방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별톡방 찾아오셔가지고 조영석 스타일 별톡방 링크를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은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조영석 스타일 링크를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본스타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더 쌩쌩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네, 한 며칠 쉬었는데, 네. 저는 잘 못 쉬었고요. 저는 집에서 일하느라고, 집에서 이렇게 전부 치고,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정적인 남자. 그 마지막에 제가 어제 도저히 이제 몸이 뻐근해서 못 일어났는데, 네. 다행히 타이 마사지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네. 참 힘드네요. 이렇게 오늘 근데 몸이. 시장은 좀 좋았잖아요. 어떠셨어요? 시장은 좋았고 제조의 종목도 많이 잘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은 그동안 미증시 상승세가 좀 반영된 면이 좀 있고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안 갔잖아요. 코스피 때문에. 그쵸. 코스피가 워낙 더 많이 갔고 근데 네네. 오늘 키 맞추기를 한 상태인데 관건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인데 네. 오늘 과연 해외 시장도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가 며칠 만에 꺾였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시장이 살짝 밀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회복하고 가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경협주들 난리가 났죠. 뭐 아직까지 뭐 도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도시가 결정 안 된 것 같진 않아요. 뭐 다낭 이미 호텔 다 비웠다는데 그 이미 아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다낭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뭐 하노이 뭐 호치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 김보은 스타와 함께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진과 동시에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1% 넘게 올라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도 신라젠 말고 전부 다 빨간불을 켜주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균형이 좀 맞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밤에 또 미증시의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톡스타 방송 끝나고 서울경제TV 계속 시청하시면은 11시에 또 해외선물 신세계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증권스쿨 코너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김보은 스타님부터 해주실 건가요?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워봤나요, 저희가? PR 했었는데요. 네. 일단 아까 그 휴대폰 소리 난 거는 휴대폰 부음해놨는데 제가 이상한 버튼 눌러서 갑자기 그 말하기 버튼이 돼가지고 약간 소리가 나는데 일단 제가 PR을 제가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PR이 하루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 드릴 때 약 2시간 정도가 남았다 앞으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착각했습니다. 2시간이 그 1시간을 풀로 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4번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4번 남았는데 딱 4번 남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잘하자. 2008년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열심히 잘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 분석.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도 이거 기술적 분석 남았고 심화 과정. 무료 강좌인데 이거 이미 이제 무료 강좌 오프라인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거 과정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미 5기까지 배출을 했고요. 5기까지 배출하신 분들 중에 최근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수익률 인증도 저희 톡방에다가 지난번에 올려드리고 했으니까 뭐 만약에 나는 성격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겠다. 오프라인 무료 강좌로 오십시오. 오프라인 무료 강좌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톡방에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제가 워낙 기술적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할걸요. 기술적 분석도. 자, 이제, 제가 뭐 내용을 계속 하고 있었죠. 자, 계속 이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PR을 했어요. PR. 자, PR. 자, 지난번에 PR, ROE 붕괴까지 했죠. ROE 붕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 산수라 그랬어요. 산수. 순이익이 남고, 잠시만요. 자, 순이익이 남고, ROE 붕괴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ROE는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은, 파이낸셜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그 ROE는 수치는 높아도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 기업이 안 좋아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ROE 붕괴. 자, 매출액, 자산. 이건 산수잖아요. 이거 두 개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본, 순이익, 이게 뭡니까?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게 뭡니까? ROE죠? 이 ROE 붕괴 중에 이 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즉, 이 자산하고 자본의 비율. 결국 이 비율을 보자는 거겠죠? 이 비율을. 부채의 비율을 보자는 거겠죠? 이게 레버리지라, 파이낸셜 레버리지. 이 파이낸셜 레버리지 많이 쓰게 되면, ROE는 높아 보여도 절대 좋은 기업이 아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ROE, 두 자릿수 3년 이상 지속되면 사야 된다. 이런 거 안 삽니다, 워렌 버핏도. 레버리지 높은 것들. 이런 건 안 사요. 이 얘기는 안 해주셨죠? 왜냐면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십니다. 왜냐면 어느 투자의 비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 워렌 버핏만의 투자의 비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흔히 잘 아는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사실 요런 비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법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PER를 했었죠.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rice Earning Ratio. 주가, 프라이스가 주가죠. earning, 수익, ratio, 비율. 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증권 용어를 만들 때 미국 영어 원문을 번역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일본 거 살짝 조금 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PER은 뭐냐? 주가와 이익을 비교한다. 즉, 현재 주가가, 프라이스,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이익으로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이익으로 비교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 현재 주가를 P를 분모로 두겠죠? 그리고 earning, 이익을 분자. 즉, 숫자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높은 거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숫자가 낮으면 좋겠죠? 낮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세히. 자. 요거 그대로 써놨어요. 또 까먹으실까봐. 제가 PPT 친절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 보시면 주가. 이 주가는 무슨 주가입니까? 1주당 현재 가격이에요. 1주당 현재가. 1주당 현재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얼마? 그게 1주당 현재가예요. 1주당 현재가입니다. 자, 그 다음 EPS. 주당 순이익. 자, 1주당 현재 가격, 1주당 순이익. 즉, 한 주로 바꿔놓은 거죠. 그쵸? 1주로 바꿔놓은 거죠. 이건 즉 무슨 말입니까? 시총을 그냥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거기다가 각각 1주당으로만 바꾼 거예요. 즉, 이 말은 시총분의 순이익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1주당 계산하기가 더 힘들어요. 아니, 그냥 시총 가격 있으면 거기서 주식수로 나누면 현재가 나오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1주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주냐, 우선주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추가 발행 증자를 언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주당 순이익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Diluted EPS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용어를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Diluted EPS를 구하는 그것도 이제 애널리스트 능력이긴 한데, 어떤 가중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능력이기도 한데, 뭐 그건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PER도 정답이 없어요. PER은. 그 가끔 어느 경제 채널,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느 경제 채널 보니까, 내 PER이 몇 배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저기 증권사 임원분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PER 틀렸어요. 그 PER은 안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PER은 각자 기준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 한참 몰라도 한참 많이 모르신 분인데 TV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그런 분들 TV 자주 나오니까. 일단,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기업이 있어요. A기업.
자, A기업이 있는데 1주당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10,000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EX에 썼잖아요. 예. 자, 이거 사례입니다. 자, 총 주식수는 보통 주만 있는데 이게 만주가 있어요. 자, 한 주당 10,000원, 주식수 만주, 그럼 시가총액 얼마? 이거 TV 보면서 공 하나씩 세면 안 돼요. 보통 공 8개 들어가면 1억인 거예요. 1억입니다. 예. 자, 순이익은 얼마냐? 순이익은 얼마가 나왔냐면, 순이익은 1,000,000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맞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제가 세고 있네요. 일단 1,000,000원, 1,000,000원. 네. 그럼 EPS가 얼마 나오냐면, EPS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1,000,000원이니까 만주. 1,000,000원, 이거를 또, 왜 그렇게 되지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거 산수니까. 공 4개, 공 4개. 이렇게 하면, 예, EPS 1,000원이죠? 그쵸? 주당 1,000원. 자, 주당 1,000원 나왔어요, EPS. 자, 그럼 여기다 해봅시다. 주당 1,000원. 자, 한 주당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00원이죠? 예. 10,000원. 그럼 PR이 몇 배예요? 10배죠? 이게 왜 10배인지 모르시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 3개, 공 3개. 예. 그죠? 예. PER 10배. 자, 보통 업종 평균보다도 보통 PER이 10배 정도 되면 적정 가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다르고, 물론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물론 다 다르고요.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 평균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한참 성장한 업종은 PER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보통 애널리스트들 뭐 평균적으로 성장주 PER 25배 줍니다. 제가 이 주식 사지 마라 금요일날 할 때 말도 안 되는 PER 준다고 뭐라 했던 적이 있잖아요. 34배 주길래 한 얘기예요. 지 마음이야, 완전히. 뭐, 애널리스트 자기들 마음이야. 34, 어느 때는 30배 줬다고, 34배 줬다가. 아, 참, 예, 기준이 없어요, 일단. 하여튼, 그런 기준이 업종마다 평균이 있고, 그 평균마다 주는, PER 배수, 적정 PER 배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자, EPS가 1,000원 나온다고 했죠. 현재 주식이 10,000원이죠. 그럼 현재 10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A라는 기업이 업종 평균 PER이 자, 또 꺼졌네요. 또 참, 예, 힘드네요. 네, 일단. 네. 예. 좋습니다. 자, 김보은 스타와 함께 지금 저희 강의를 좀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상의 문제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김보은 스타 연결을 해볼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괜찮으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이 또 아주 격렬히 환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보은 스타의 강의 다시 한번 지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저희 PER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은 또 별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질의응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톡스타 별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강의 이어가 볼까요? 스타님? 네, 일단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여기 주당 순이익 1,000원 그리고 현재가 10,000원 그럼 10배라고 했죠. 10배 나온다. 자, 근데 이 업종 평균이 A기업 업종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배가 나와요. 이 A는 10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20,000원이어야 되겠죠? 즉, 이 회사는 주식 가격이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애널리스트들 목표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걸로 만들어요. 네. 적정 PER 딱 넣고 거기 적정 PER이 왔을 때 그 주식의 가격.
그 목표가 얼마. 예. 적정 PER이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틀린 거 보면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권 용어 하나 갈게요. 멀티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멀티플. 예. 제가 한글로 쓸게요. 친절하게. 영어로 안 쓰고. 자, 멀티플. 이거예요. 이거 몇 배.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멀티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한국말 참 좋은데. 그쵸? 저부터 예, 잘 할게요. 저 자꾸 멀티플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면 PR이 너무 쉽죠? 그쵸? 근데 뭐가 좀 짜증이 납니까? 주당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 게 좀 짜증이 나죠? 현재 1주당 가격은 그냥 HTS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당 순이익을 구해야 된다는 게 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순이익. 시총을 그냥 순이익으로 나누면 끝나요,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거 바보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아주 깔끔하게 보고요. 깔끔하게. 자, 우린 여기서 뭐 보면 된다고요? 시총.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자고요. 따끈따끈한. 예. 아마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이거 보통 그 전날 기준 업데이트거든요. 예, 전날 기준으로 돼 있을 거고. 자, 시총이 얼마입니까? 예, 시총이 55조 2,554억. 자, 50, 너무 커가지고, 55조. 그냥 55조라고 할게요. 그냥 시총 55조 원.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6조. 자, PR이 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면? PR이 몇 배예요? 한 3배? 3배, 3.5배 정도 되겠죠? 그렇죠? 겨우 PER 3.5배예요. 그러면 동종 업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저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뭐 이렇게 IT 기업들 비교를 해보면 보통 10배에서 12배 사이에요. 현재 제가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최근에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1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현재 SK 하이닉스는 3.5배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저평가죠? 어마어마한 저평가인 겁니다. 이거 곱하기 3 정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SK 하이닉스는 3배 정도 올라야 적정 주가죠. 그쵸? 근데 안 올라가죠? 주식은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꼭 그대로 가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걸 보고 가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PER을 볼 때 시총순이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참고로 절대로 순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능력인 거예요. 자, 순이익을 보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순이익도 예상이에요. 여기 써있죠. estimation. 예. estimate. 이 순이익이 추정치인 거예요. 추정치. 예. 자, 여기 시총에 나오는 이 시총에다가 저는 여기서 가감을 합니다. 각 회사마다 가동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현재 뭐 재고 상태 이런 걸 보면서 가감을 해서 저는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써요. 영업이익을 많이 쓰고 만약에 회사에 영향을 주는 영업 외 사업 손익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순이익을 쓰는데 영업 외 사업 손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뭐 이렇게 투자 자산이든지 그런 걸로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순이익 안 봅니다. 영업이익 위주로 봅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증권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주로 자기들의 이 이익단의 기준이 있어요. 이익의 기준. 이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총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주가로 나오는 거니까 이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PER이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널리스트는 어떤 애널리스트냐? 이 이익의 기준을 평가하는 각 업종마다의 그 기준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런 애널리스트는 잘하는 애널리스트. 자, 그 다음에 못하는 애널리스트는 뭐야? 뭡니까? 그냥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노력하지 않는 애널리스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놀고 먹는 애널리스트예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예,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가끔. 예, 가끔 있는데. 여튼 간에, 예, 일단은 시총과 순이익 위주로 본다. 다. 마지막 두 번째. 이게 마지막 유의할 점이에요. 예. PER은 앞으로 선행성이 중요해요. 자, 주가는 현재죠,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익은요. 지금 한번 내가 궁금한 회사들 직접 한번 주담한테 주식 담당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익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익 얼마예요? 그럼 주식 담당자 그러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는 거예요. 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보통 언제입니까? 1, 2, 3월 1분기면 언제 발표합니까? 4월에 발표하죠? 그러니까 4월에 발표한 내용도 이미 한 달 전 거예요. 그쵸? 한 달 전 건 거죠? 그리고 이건 연간으로 따지죠? 그럼 연간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미래의 기업의 이익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PER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PER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각자 기준마다 다 다른 거죠. 내가 이 기업을 얼마의 이익을 추정을 하냐에 따라서 PER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틀린 리포트들은 주로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 미래의 기업 이익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한 거죠. 내 예상 시나리오에 딱 펼쳐놓고 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잘 될 거야. 그래서 얼마가 나올 거야. 그래서 PER이 낮아.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거야. 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주권 애널리스트 뭐 저도 셀사이드에 있어 봤지만 이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신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겠죠. 앞으로 미래의 이익을 얼마로 가느냐. 미래의 이익이 앞으로 1년 주로 이런 거를 12개월 선행 PER 12개월 선행 PER이 뭐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예상인 거예요. 그 PER, 그걸로 구한 PER이에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포드 PER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바로 이런 용어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각 기업별로 계속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해볼 거니까 뭐 다음 시간도 다음 주 이 시간도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을 더욱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별로 또 우리 김보은스탁께서 직접 PER도 그렇고 좀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영석 스타님의 강의 기대를 하도록 할게요. 추천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잡아주셨나요? 오늘은 금주의 핫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종목이 추천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올라갔는지. 근데 오늘 설 연휴다 보니까 이번 주가 오늘뿐이 없었습니다. 거래일에서 오늘 나왔던 종목 가운데 테마로 올라갔던 그런 핫 이슈 됐던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가 증권 격언을 가지고 이제 많이 풀어드렸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발굴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슈를 어떻게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스케줄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매주마다 금주의 핫 이슈가 됐던 그런 테마들을 뽑아서 그것이 이제 로엔 알파 시스템에서 이게 어떻게 포착이 돼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설 연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목요일 오늘 나왔던 종목들 군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의 핫 종목 분석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좀 테마를 형성했던 부분들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특히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비핵화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정 연설을 통해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낙관론적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국내 시장에 오늘 이제 반영이 돼서 많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 지금 핫했던 종목 세 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고 그 종목들이 그러면 오늘 이제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도 있을 거고 10몇 프로 이상씩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갔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주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진이 오늘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이제 삼부토건하고 이제 M&A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서 한 번 또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던 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진은 이제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해체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회사는 이제 오르비텍이 있습니다. 이 오르비텍도 마찬가지 이제 방사선 안전관리,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나 이제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라든지 이쪽 이 원자력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요.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우리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사업을 주로 하는 그 파트 중에서는 이제 감시나 이 경고, 제어 시스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올라가게 됐는지 이게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발굴했다면 오늘 같은 날 거의 한 20%, 30% 수익 났던 종목들 있겠죠.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한가가 이제 올라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저희 시스템상으로 보였을 때는 이 전날 매수 신호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날 매수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설 명절 시작하기 전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매수 신호를 포착하시고 이 부분을 매수하셨다면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30% 수익률 상한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 가지 지난번 처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할 때 크게 5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력 매집 추종이라는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가 이제 전날보다 세력 매집 추종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빨간색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차트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어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빨간색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세력 상승 예측 지표입니다. 이 상승 예측 지표가 또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수렴해야 됩니다.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됐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빨간색으로 전환되고 이 부분도 빨간색 차트로 전환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환되어 있던 이 종목군들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두 가지가 포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력 매집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근데 전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오케이 세 가지 조건이 된 거고요. 네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매집선이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이 부분들로 이렇게 봤을 때 우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셨으면 오늘 30%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측 점수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98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면 이 점수가 한 78점 정도 한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55점에서
89점까지 요 사이에 있는 점수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98점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 전 금요일 날 매수하셨으면 좋은 수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제가 아남전자를 지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아남전자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 판단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수렴하다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주식은 확장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판단 지표를 통해서 이 지금 우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는 것처럼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날부터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남북 경협, 특히 이제 원자력 북핵 비핵화 관련된 이슈로 오늘 상한가 올라갔지만 이 부분들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먼저 상승,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금, 지난주 목요일보다 금요일 날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차트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 톡스타,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종목들을 발굴하시라고 좋은 수익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떴습니다. 상승 신호가 떴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이 주가 차트 밑에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가 위에 있다. 이 세력 매집선이 위에 있다 그럴 경우는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세력 매집선이 밑에 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거는 이 꺾여 올라가는 선이 올라오느냐를 보시면 단기적인 부분, 스윙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지금 꺾여 올라가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RSI도 확장되는 부분을 보이고 거래량도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기술입니다. 자,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딱 봤을 때 주가 차트가 벌써 세력 매집선이 빨간색으로 더 올라가 있는 모습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색 차트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 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에 더 상승하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상승 신호가 떴죠. 자, 그 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도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점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 1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점수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지금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테마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던 테마가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된 테마주였는데요. 그 테마주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세 종목을 제가 이 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도 모두 다 동의했던 부분들은 금요일 날 다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같은 날을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날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테마, 오늘 핫한 테마 한 가지 더 가져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MWC,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10, 이 부분들로 통해서 이제 2월 20일, 2월 24일 날 있을 이 두 가지, 행사가 지금 오늘 폴더블 폰, 그 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5G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종목 가운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또 한번 좀 보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이 회사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작년 초죠. 작년 초 아이폰 X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로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이 이제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풍그룹 계열사인데 FPCB라는 이제 이 회로기판 만드는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관련된 부분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KH 바텍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KH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을 더 이제 지금도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핫한 이슈에 대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무료 다운받으셔서 접목시키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 오늘 15.62% 올라서 12,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자,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차트보다 세력 매집선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폭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세력 변동 예측입니다. 그래서 61.5% 정도의 지금 이 갭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61%의 갭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예측지표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인터플렉스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에 이날이었죠. 이날 같은 날 미리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인터플렉스를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만약에 시청자분이었다면 오늘 또 15% 이상 크게 수익, 이날 매수했다면 거의 25%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터플렉스였다라는 것입니다. KH바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다른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늘 같은 날이 바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랭킹 91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9.8%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상승 예측, 세력 예측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돼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 보게 되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갑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이 원래 매수 시기입니다. 이날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부합했던 시기가 바로 이날입니다. 근데 이날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오늘 같은 날은 충분히 지금도 매수해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 이 시기 이후로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는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죠. 자, 여기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확장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확장이 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는 추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오늘 금요 핫했던 그 이슈들, 특히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해체 관련된 종목이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MWC라든지 아니면 이제 갤럭시 S10에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제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특히 핫했던 종목들 5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5가지 아까 얘기했던 예측 지표, 예측 상승 55점에서 89점 사이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상승하는, 그리고 상승 예측 지표도 마찬가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서로 부합해야 되는 부분들, 세력 매집선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승 신호가 뜨는 부분들, 그다음 위치 판단 지표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 기억하셔서 내 종목들을 이 차트에 집어넣게 된다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렸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종목 더 추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원입니다. 이 비즈니스원인데, 이 비즈니스원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제 페이퍼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발행하는 회사가 거의 없죠. 다 이제 전자계산서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 업체가 바로 비즈니스온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빅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로 가지고 지금 스마트 MI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MI라는 건 뭐냐면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어떤 사업 목적과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들에 거기에 맞는 이 정보들을, 지식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 MI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제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거기 안에서 이제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즈니스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MI라는 사업을 통해서는 굉장히 이 비즈니스온에서 하는 이 비즈니스 사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매입가를 지금 얼마를 보고 있냐면 오늘 종가입니다. 16,200원. 오늘 종가로 16,200원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8,500원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5% 정도 1차 목표가고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 부분들을 경험하신 시청자분들은 이 비즈니스온도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매수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1위 업체고 안정성을 갖고 있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MI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M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큰 매출 신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양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온인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차트를 보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측이 65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승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세 지표도 빨간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력 매집선도 주가 차트 위에 있고요. 자, 이제 상승하려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 특히 이제 지금 힘을 모았다가 지금 요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되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온은 스윙적인 종목이면서도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온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번 주에 핫 이슈됐던 그런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잘 대응하시는 또 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률이 참 좋으신 조영석 스타의 추천주 비즈니스온 오늘도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유일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은 경협주 중에서도 우진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MWC 2019 관련한 종목들도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 통해서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승 타이밍을 미리 좀 포착할 수 있는 매수 진입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시스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영석 스타의 무료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퀴즈 정답도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41님, 2427님, 그리고 5989님과 2122님, 2630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